네, 여러분, 자, 오늘은 전력계통공학 10강 교재로 따지자면 9장 전압 안정도입니다. 이건 이제 PV 곡선이라고도 하죠. 이 내용을 잘 좀 숙지를 좀 하셔야 이 내용 전체적으로 안정도까지 다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압은 QV 컨트롤, 그래서 전압 저하, 전압 강화와 그다음에 무효전력이 연관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갑자기 QV가 아니고 왜 PV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P, 단순하게 여기서 유효전력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할 때 P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우리 P 델타, 유효전력과 상차가, QV, 무효전력과 전압, 전압 강화, 뭐 이러한 내용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PR, 부하다, 부하.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전압이 얼마만큼 변동하느냐. 이런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델타, QV, 이거에 대한 계통 특성을 묻는 질문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잘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121회 1교시를 보면 고장 파급 장치 SP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하 차단의 목적을 PV 곡선을 이용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것은 SPS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굳이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부하를 차단할 목적으로 만든 게 SPS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럼 걔는 어떻게 돼요? 고장 파급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내용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PV 곡선만 정확히 이해하면, 이건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 하더라도 부하가 더 증가하면 전압 여유에 어떻게 돼요? 전압 여유도가 점점 줄어들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부하 차단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부하 차단하는 장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08회 1교시인데 부하단에서의 전력과 전압의 관계를 나타낸 PV 곡선을 그려라. 근데 1교시 10점짜리죠. 그러니까 PV 곡선 자체를 어떻게 유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PV 곡선 그리고 그다음에 부하의 역률에 따라서 전압 안정도를 설명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리지 않아도 되지만 어떻게 돼? 부하 역률에 따라서 전압 안정도를 설명하려고 하니 VR 곡선과 VR식과 P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1교시에 나오는 게 적정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25점짜리로 내줘야만 되는 문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직은 이어서 간략하게 PV 곡선을 한번 간단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PV 곡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P와 Q에 대한 식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P는 X분의 VS, VR, sin 델타다. 그다음에 QR은 P 탄젠트 세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X분의 VS, VR, 코사인 델타 마이너스 VR의 제곱이다. 자, 이 두 개를 수업 시간에 유도를 해드렸죠. 수업 시간에 유도를 해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VR은 VS의 크기에 뭐에 대한 변화입니까? 세타라고 하는 것은 역률, 델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차가. 이 두 개에 대한 변화로 표시할 수 있고, P는 EX분의 VS의 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값 X, 그렇죠? A. 왜냐면 VS나 설로의 X 바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A라고 하나의 개수로 정리하자면 역시 얘도 어떻게 돼요? 역률각과 상차각의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 식을 통해서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세타도 변화하고 델타도 변하니까 복잡하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강의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라고 정의하자. 그럼 세타 값이 얼마입니까? 세타 값이 제로죠. 그러니까 역률 1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걸 진상과 지상으로 하나씩 이동시키면서 그리게 되면, 먼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VS의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때 세타 값이 얼마예요? 델타죠. 제로죠. 그러니까 코사인 델타, 이렇게만 나오는 거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여기에 제로, 이 전체가 제로, 이 전체가 1,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A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돼? A 곱하기 사인의 2델타에 대한 변화구나. 그렇죠? 그래서 VS 코사인 델타라고 하는 것이 VR이고,
A의 사인 E 델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P죠. 그래서 그것을 역률 1로 해서 그려보면 어떻게 요러한 여기서 보면 그죠? 역률 1의 곡선으로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곡선이 점점 위로 올라간다고 했죠?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지상이 되면 점점 내려가서 이렇게 역률이 점점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곡선이 아주 급격하게 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현재의 수요에서의 델타 P의 여유량, 그 다음에 델타 V의 여유량을 체크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역률의 변화에 따라서 이 PV 곡선을 설명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진상일 수도 있고 지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커브가 약간 위로 올라가죠. 그렇다는 얘기는 부하가 아예 없다는 얘기는 완전한 진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운전점이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운전점은 요 끝에라는 거예요. 끝에. 그죠? 이 P자로가 아니고 이 끝이라 끝. 그러니까 얘는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수전단의 전압이 점점 떨어지죠? 그렇죠. 어디까지? 역률 1일 때까지. 그러니까 진상일 때는 운전하는데 여유가 아주 많죠. 오히려 부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페넌티 효과가 발생했을 때는 부하가 없으니까 부하 대신에 무엇을 넣어줍니까? 리액터를 넣어주지 않습니까? 역시 리액터를 넣어주는 것처럼 부하가 증가를 하면 더 계통은 여유가 좋아지는 것이다. 역률 1까지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역률이 점점 나빠집니다. 지상으로 역률이 점점 나빠지면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은 안 나온다고 했었죠. 여기처럼 이 정도의 그림이 되는데 역률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운전점이었다. 여기가 운전점이었는데 그렇죠? 이만큼 델타 P의 여유량, 이만큼의 델타 V의 여유량이 있었는데 역률이 나빠지니까 델타 P의 여유량도 줄고 델타 V의 여유량도 줄고 그 다음에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나빠지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만큼의 델타 P 여유량밖에 없고 그 다음에 델타 V의 여유량 자체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역률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계통에서 델타 P와 델타 V의 여유량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부하가 증가해도 역률이 나쁜 상태에서는 계통이 전압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아주 좋은 소공성이 아주 좋은 무효전력 포장장치를 반영을 하지 않으면 이 계통의 붕괴는 금방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PV 곡선을 가지고 역률의 그 좋고 나쁨에 따라서 계통의 여유량, 델타 P의 여유량, 델타 V의 여유량이 점점점 제한되기 때문에 계통을 운영하는데 역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하간 이 PV의 곡선은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유도하는 것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